마을의 저녁 바람은 무화과 향기를 집 안으로 실어왔다. 그 집에는 사이 에므레와 장모 네르민이 함께 살고 있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같은 차를 마시며도 서로의 눈을 피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었다. 에므레는 아내 데라를 잃은 후 말수가 줄고 표정이 굳어버렸다. 네르민은 그런 그를 안쓰럽게 여기면서도 딸의 남편에게 다가가는 것이 조심스러웠다. 어느 날 네르민은 서랍 속에서 오래된 노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 위에는 데라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언젠가 외롭다고 느낀다면 이것을 열어. 에므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들었다. 네르민은 조용히 그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으며 말했다. 그 아이는 언제나 말보다 마음을 먼저 담았지. 천천히 열어. 그들은 나란히 앉아 봉투를 열었다. 편지는 데라의 목소리로 속삭였다. 에므레, 난 당신을 믿어. 엄마가 외로울 때 당신의 마음이 이자가 되어주길. 그 한 문장이 두 사람의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에므레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약속 같아요. 그날 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두 사람은 각자의 마음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꼈다. 다음 날 시장에서 돌아오던 길에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네르민의 머리칼이 젖고 손에 든 장바구니가 무거워졌다. 에므레는 말없이 자신의 우산을 장모 쪽으로 기울였다. 그의 어깨는 금세 흠뻑 젖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감기 들지 마세요. 그 한마디에 네르민의 마음속 오래된 문이 살짝 열렸다. 집에 도착하자 전기가 나갔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앉았다. 유일한 빛은 난로 불빛뿐이었다. 데라는 늘 당신의 인내를 칭찬했지. 장모님 눈에는 그 아이의 용기가 보여요. 그 말에 네르민의 눈가가 젖었다. 그들의 대화는 빗방울처럼 부드럽게 이어졌다. 테이블 위엔 아직 열어본 편지가 놓여 있었다. 그 종이는 마치 세 번째 심장처럼 두 사람의 숨결 사이에서 조용히 뛰고 있었다. 그때 문이 두드려졌다. 이웃들이 이야기하더군요. 문밖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 편지를 봤대요. 밤새 비가 내렸다.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 사이로 에므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데라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엄마가 외로울 때 그 한 문장이 계속 가슴을 두드렸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데라, 너는 나에게 너무 어려운 일을 맡겼어. 아침이 되자 네르민은 마당에서 젖은 옷들을 털고 있었다. 햇빛은 아직 약했고 공기엔 흙냄새가 섞여 있었다. 에므레는 조용히 다가가 말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요. 이건 제 일이지요. 하지만 손에 들린 빨래줄이 너무 무거워 결국 둘은 함께 잡게 되었다. 순간 손끝이 스쳤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따뜻함이 오래 남았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데라의 낡은 앨범을 함께 펼쳤다. 어린 시절의 사진 속에서 데라는 늘 웃고 있었다. 네르민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저 웃음, 당신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에므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미소를 지키고 싶어. 시간이 흘러 마을의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장모와 사이가 매일 함께 다닌대. 밤마다 불빛이 두 사람 방에서 새어나온다더라. 이웃들의 시선은 점점 차가워졌다. 네르민은 불안한 눈으로 에므레를 바라보며 말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네르민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마을 언덕 너머로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늘 말하죠. 하지만 마음은 말보다 더 조용히 움직이네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방에서 잠들었다. 그런데 새벽녘 갑자기 비명 소리가 났다. 네르민 씨. 에므레가 달려가 보니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손에는 데라의 편지가 꼭 쥐어져 있었다. 새벽의 공기는 차가웠다. 에므레는 맨발로 달려 나와 네르민을 부축했다. 그녀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숨은 얕았다. 괜찮아요, 장모님. 괜찮아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네르민의 손 안엔 여전히 그 편지가 구겨진 채 있었다. 며칠 동안 네르민은 알았다. 마을 의사가 와서 말했다. 걱정하지 말아요. 심장이 약해진 거예요. 무리하면 안 됩니다. 에므레는 하루 종일 그녀 곁을 지켰다. 약을 챙기고 죽을 끓이고 옛날 노래를 틀어줬다. 그 노래는 데라가 생전에 즐겨 부르던 곡이었다. 이 노래, 그 아이가 부르면 집안이 환해졌죠. 그랬죠. 그 웃음소리만으로도. 그들은 한동안 말을 잃고 노래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네르미는 조금씩 기운을 되찾았다. 그러나 집 안의 공기는 전보다 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에므레에게 말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난 이미 무너졌을 거예요. 저도 당신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그 말에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오래 묻혀있던 감정이 그 짧은 순간에 숨을 태웠다. 그날 밤, 비가 내렸다. 천둥이 멀리서 울렸다. 네르미는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데라, 내가 준 이 마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니? 문이 살짝 열렸다. 에므레가 조용히 들어왔다. 잠이 오지 않으세요? 이 비소리에 그 아이가 떠오르네요. 에므레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을 보면 데라를 잃은 슬픔보다 살아있는 따뜻함이 느껴져요. 그 말에 네르민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건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알아요. 그런데 마음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때 번개가 번쩍였다.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비쳤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서로의 시선이, 숨결이, 그리고 망설임이 한데 엉켰다. 창밖의 비는 그치지 않았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고백이 그 집 안에 흩어졌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네르미는 눈을 뜨자마자 전날 밤의 기억이 떠올랐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건 꿈이었을까?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세월의 주름이 가득한 얼굴, 그러나 그 안엔 오랜만에 피어난 따뜻한 빛이 있었다. 부엌에서 조심스레 나는 소리,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에므레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장모님, 일어나셨어요? 죽 끓였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어색한 떨림이 있었다. 어제 비가 참 많이 왔죠. 네, 천둥도 심했어요. 혹시 무서우셨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짧은 대화였지만 말끝마다 전해지는 미묘한 온기가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에는 다시 수군거림이 퍼졌다. 둘이서 같이 시장에 다닌대. 밤마다 불이 꺼지지 않더라. 딸이 떠난 지 몇 년이나 됐다고 그런 소리를 들어. 그 말들은 바람보다 차가웠고 네르민의 마음을 베어냈다. 그날 저녁, 에므레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이 집을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네르민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요? 장모님이 이런 말들 때문에 상처받는 게 싫어요. 전 괜찮지만.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상처라. 이상하네요. 나는 오히려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있다고 느껴요. 그 말에 에므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대신 눈을 피한 채 조용히 말했다. 저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자 네르미는 홀로 마당에 섰다. 달빛이 희미하게 그녀의 머리 위로 내렸다. 데라, 내가 나를 용서할까?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때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용서는 사랑보다 쉬운 것 같아요. 에므레였다. 네르민이 돌아보았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눈빛이 말을 대신했다. 그 순간 오랜 슬픔과 외로움이 녹아내리듯 사라졌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마을 해관 벽에 낯선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다. 네르민과 사이 에므레, 부적절한 관계 이호.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두 사람의 이름이 불길처럼 번져갔다. 그리고 그 소문은 결국 한 사람의 귀에까지 닿았다. 데라의 무덤을 돌보던 노인. 그날 밤 집 문이 거세게 두드려졌다. 에므레 씨, 나와요. 당신한테 할 말이 있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집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에므레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그 앞에는 회색 코트를 입은 노인이 서 있었다. 눈빛은 깊고 손에는 낡은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당신이 에므레지? 데라의 남편. 네. 그런데 이 늦은 밤에 무슨 일이시죠? 노인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덤이 울고 있소. 그 한마디에 에므레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뜻이죠?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난 상관없소. 하지만 데라의 무덤 위에 피던 꽃이 사흘째 시들고 있소. 그녀가 편하지 않다는 뜻이오. 그 말에 네르민이 방문을 열고 나왔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저씨? 사람의 마음이 죄책감으로 얼면 죽은 자의 영혼도 편히 못 쉬는 법이지. 네르민은 한참 동안 말을 잃었다. 에므레는 손을 움켜쥐며 대답했다. 우리는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그건 신이 판단할 일이지 내 입으로 말할 일은 아니오.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그의 발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네르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녘에 조용히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다. 하늘엔 구름이 깔려 있고 새벽별 하나가 희미하게 빛났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다. 데라, 내가 진짜 슬프다면 나한테 신호를 줘. 그럼 난 멈출게. 그 순간 바람이 스르르 불었다.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머리칼이 흔들렸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작은 종소리, 데라가 어릴 적에 좋아하던 풍경종이었다. 다음 날 네르민은 결심한 듯 말했다. 에므레 씨, 우리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내 마음이 너무 흔들려요. 그건 아마 그 아이의 자리일지도 모르니까요. 에므레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죠. 모르겠어. 하지만 이건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엔 슬픔이 번져 있었다. 그날 오후 에므레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떠났다. 네르민은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속으로 속삭였다. 데라, 이제 내가 잠들 수 있을까? 그런데 그날 밤 마을 예곽의 강가에서 이상한 불빛이 보였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사람 그림자가 두 개였대. 서로 손을 잡고 강물 쪽으로 걸어갔다더라. 밤은 깊었다. 마을은 고요했고 강가엔 안개가 자욱이 깔려 있었다. 달빛이 물결 위에 흩어지며 은빛 길을 만들었다. 그 길 위를 한 여자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네르민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데라의 편지가 들려 있었다. 데라, 이젠 내 말이 뭔지 알 것 같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사라졌다. 그 순간 뒤에서 조용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장모님, 에므레였다. 그는 숨이 차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가지 마세요. 혼자 두지 마세요. 네르민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다. 난 이제 괜찮아요. 당신도 그래야 해요. 우리의 사랑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도 하늘은 알겠죠.
그녀가 손에 쥔 편지를 강물에 떼었다. 종이는 천천히 젖어들며 흐름에 실렸다. 에므레는 그녀 옆에 서서 편지를 바라보았다. 그 위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있었다. 사랑은 남는 사람이 이어가는 거야. 그 말에 에므레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럼 내가 이어갈게요. 그는 네르민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어떤 이름으로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강가에 서 있었다. 바람이 잦아들고 안개가 걷히자 새벽빛이 서서히 밀려왔다. 그때 멀리서 종소리가 울렸다다. 대라가 생전에 달아두었던 풍경종. 그 소리와 함께 마치 누군가의 미소처럼 따뜻한 바람이 두 사람을 감쌌다. 그 바람 속에서 네르민이 속삭였다. 이젠 괜찮아. 그리고 그들은 나란히 강가를 떠났다. 하늘 위에는 붉은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다만 모양을 바꾸어 계속되고 있었다.